결혼만 하면 내 인생은 완전히 편해질 거야. 이건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그녀는 가면을 쓴 채 자신의 아들과 가문 전체를 속이고 있었다. 그리고 상견례 날, 한정우는 구두 닦기 노인 복장을 벗으며 충격적인 정체를 드러낸다. 내가 이 구두를 닦던 시절에도 진심은 단번에 알 수 있었지. 이 순간부터 이 집안에 숨겨진 비밀과 예상치 못한 운명의 연결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 스토리의 마지막 장면까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지금으로부터 2주 전 내리는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늦가을 아침. 서울 성동구의 고급 아파트 단지 리버사이드 팰리스 35층. 박정석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늘은 아들 지호가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 여자를 처음 데려오는 날이었다. 이걸로 할까? 아니면 저걸로 할까? 정석은 침실 옷장 앞에서 진한 남색 넥타이와 고동색 넥타이를 번갈아 들어보았다. 평소 같으면 중요하지 않을 선택에 유독 신경을 쓰고 있었다. 여보, 아직도 준비 중이세요? 아내 김미숙이 침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우아한 진주 귀걸이를 귀에 끼우고 있었다. 이렇게 긴장한 모습은 처음 봐요. 성실건설 인수 협상할 때도 이렇게 안 했잖아요. 정석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건 사업이고 이건 우리 아들의 인생이니까. 미숙은 남편에게 다가가 남색 넥타이를 골라 그의 목에 둘렀다. 이게 더 잘 어울려요. 당신 눈처럼 깊고 진중해 보이는군요. 그녀가 넥타이를 매주며 말했다. 네가 고른 건 항상 좋았지. 정석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43년 전 강원도 태백 탄광촌에서 막 일을 시작했을 때 그를 믿고 따라와준 여자였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꿈과 정직하게 살겠다는 신념,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뿐이었다. 여보, 당신 손이 차갑네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아들이 좋다는데 그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정석은 창밖으로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때랑 달라. 결혼에 대한 생각도,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도. 지호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미숙은 남편의 어깨를 다독이며 웃었다. 우리 아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당신이 더 잘 알잖아요. 당신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랐어요. 좋은 눈을 물려받았을 거예요. 그래도 정석의 말끝이 흐려졌다. 지난주 지호가 전화로 아버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엔 진짜예요. 라고 했을 때 그의 마음은 기뻤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지호는 착했다. 너무 착했다. 세상에 아기를 보지 못할 만큼. 창밖에서는 비가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태백에서 막 일을 시작했을 때도 이런 비가 내렸었다. 탄광 입구에서 삽을 들고 서서 자신의 삶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그 시절. 이제 그는 대한민국 10대 건설사 중 하나인 성실건설의 회장이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탄광 노동자의 소박함과 정직함이 살아있었다. 거실로 내려간 정석은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을 확인했다. 프랑스에서 공수한 1982년산 보르도 와인이었다. 사업 파트너에게 선물 받은 것으로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것이다. 비가 많이 오네요. 지호가 운전하는데 괜찮을까요? 미숙이 창가에서 걱정스럽게 말했다. 정석이 대답하려는 순간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미숙이 반갑게 현관으로 달려갔다. 왔나 보네요. 현관문이 열리고 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많이 기다리셨죠? 정석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현관으로 향했다. 지호와 함께 들어선 여자를 처음 보는 순간 그의 눈이 살짝 커졌다. 윤서아는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고급스러운 진주 목걸이가 그녀의 우아한 목선을 돋보이게 했다. 서아의 장갑 낀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아버님,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윤서아라고 합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교양 있고 부드러웠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지만 그것조차도 자연스럽게 보였다. 어서 와요, 서아 씨. 비가 많이 오는데 고생했겠네요. 미숙이 반갑게 맞이했다. 네, 하지만 지호 오빠가 우산을 잘 받쳐줬어요. 서아가 지호를 바라보며 애정 어린 미소를 지었다. 지호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정석은 조용히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아의 모든 행동, 말투, 표정이 너무나 완벽했다. 마치 오랫동안 연습해온 것처럼. 서아는 미숙에게 선물 상자를 건넸다. 작은 선물이지만 받아주세요. 미숙이 선물 상자를 열자 고급 홍삼 세트가 나왔다.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너무 부담스러운데. 어머님 건강이 중요하시잖아요. 지호 오빠에게 어머님이 평소 허리가 안 좋으시다고 들어서요. 홍삼이 혈액순환에 좋다고 해서. 서아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다. 정석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그의 날카로운 직감이 발동했다. 서아의 모든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마치 머릿속에 각본이 있는 것처럼 너무 완벽하게 계산된 행동이었다. 서아 씨, 저희 집을 찾아오는 길이 어렵진 않았나요? 정석이 첫 질문을 던졌다. 네, 길이 조금 복잡했지만 지호 오빠 덕분에 잘 찾아왔어요. 성동구가 요즘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이 근처에 온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 훨씬 세련된 동네가 됐네요. 정석의 눈이 서아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그녀의 대답은 매끄러웠지만 뭔가 찾고 있는 듯한 그의 눈빛을 마주치자 서아의 눈에 순간적인 불안감이 스쳤다. 거실로 들어가서 편하게 앉읍시다. 미숙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었다. 거실로 향하는 동안 정석은 서아의 걸음걸이, 주변을 둘러보는 시선, 지호와의 상호작용을 면밀히 관찰했다. 평생 사업을 하며 그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능력이 발달했다. 그것이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였다. 지금 그의 직감은 무언가 석연치 않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흔들린 눈빛과 의문점. 자, 모두 앉으세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직접 요리했답니다. 미숙이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 식탁으로 모두를 안내했다. 테이블 위에는 갈비찜, 전복죽, 모듬전, 그리고 다양한 계절찬들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었다. 어머, 어머님, 이런 진수성찬을 정말 제가 부담스러워요. 서아가 감탄하며 말했다. 미숙이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우리 지호가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소개하는 거니까 특별히 준비했어요. 지호가 부끄러운 듯 웃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전에도 몇 번. 그건 진지한 관계가 아니었잖니. 미숙이 말을 자르며 윙크했다. 서아 씨는 달라 보여. 정석은 조용히 와인을 따르며 서아의 반응을 관찰했다. 그녀는 완벽한 테이블 매너로 수저를 들고 음식을 맛본 후 적절한 칭찬을 건넸다. 모든 행동이 세련되고 교양 있었다. 서아 씨, 와인 한잔 하겠어요? 정석이 물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정석이 서아의 잔에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이 와인은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둔 것입니다. 1982년산 보르도 와인이죠. 와, 정말 대단해요. 제가 와인에 대해 잘 모르지만 1982년이면 아주 귀한 빈티지라고 들었어요. 서아가 잔을 들어 향을 음미하는 신용을 했다. 정석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일부러 와인 연도를 틀리게 말했다. 실제로는 1985년산이었다. 서아가 와인에 대해 아는 체 하고 있다는 작은 증거였다. 서아 씨, 지호에게 들었지만 직접 듣고 싶네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정석이 물었다. 서아는 우아하게 입가에 냅킨으로 입술을 닦고 대답했다. 저는 현재 글로벌 트레이딩 코퍼레이션이라는 국제무역회사에서
아시아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주로 유럽과 아시아 시장 사이의 무역 전략을 담당하고 있죠. 흥미롭군요. 어느 대학을 나오셨나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어요. 학부 때는 국제무역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졸업 후 바로 현 회사에 입사했어요. 미숙이 관심을 보이며 말했다. 서울대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 지호는 연세대였는데 서아 씨가 더 뛰어나시네요. 서아가 겸손하게 웃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지호 오빠는 실무 경험이 더 풍부하시잖아요. 서아는 영어도 정말 잘해요. 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지난번에 외국 바이어와 미팅할 때 통역 없이도 완벽하게 대화하는 걸 봤어요. 정석은 묵묵히 갈비찜을 집으며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하나둘 쌓이고 있었다. 서아 씨는 부산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정석이 갑자기 화제를 바꿨다. 네, 맞아요. 부산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때까지 살았어요. 서아가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부산 좋은 곳이죠. 저도 자주 갑니다. 서아 씨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서아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변했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는 부산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셨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녀는 와인잔을 집어들고 한 모금 마셨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정석의 눈에 포착됐다. 어머니는 현재 독일에 계세요. 재혼하셔서요. 서아가 담담히 대답했지만 정석은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불안정한 시선, 순간적으로 경직된 어깨, 그리고 와인잔을 쥐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간 것까지. 작은 신호들이었지만 정석에게는 충분한 경고였다. 많이 그리우시겠네요. 미숙이 동전거린 목소리로 말했다. 네. 가끔 영상통화는 하지만 시차가 있어서 쉽지 않아요. 서아가 애써 미소 지었다. 지호가 서아의 손을 살짝 잡았다. 저는 서아의 강인함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어린 나이에 혼자 모든 것을 헤쳐나갔으니까요.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정석은 자신의 의심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을 곳곳에 섞어 던졌다. 서아의 학창시절, 직장생활, 취미 등 일상적인 주제 속에 의도적인 질문들을 교묘하게 배치했다. 지호가 화장실에 좀 다녀올게요. 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숙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도 차 준비할게요. 서아 씨, 녹차 괜찮겠어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정석과 서아만 남겨진 짧은 순간 정석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듯 자연스럽게 물었다. 서아 씨, 혹시 부산 어느 동네에서 사셨나요? 제가 부산에 사업체가 있어서 자주 갔거든요. 서아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해운대요. 해운대 중동 쪽에서 자랐어요. 아, 그래요? 좋은 동네죠. 중학교도 그쪽에서 다니셨나요? 네, 해운대 여중을 나왔어요. 서아가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정석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하지만 그는 표정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지호를 통해 서아가 다녔다는 중학교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학교는 실제로는 해운대가 아닌 수영구에 위치해 있었다. 작은 거짓말이었지만 정석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지호가 돌아오자 정석은 평소와 다름없이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렸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서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야겠다는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다. 서아 씨, 이번 주말에 우리 가족 별장에 같이 가면 어떨까요? 양평에 조그만 별장이 있는데 가을 풍경이 아름다워요. 미숙이 녹차를 내오며 제안했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서아가 환하게 웃었다. 정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그때까지 진실을 밝혀내고 말겠다. 아버지의 직감과 조사. 그날 밤 서아와 지호가 떠난 후 정석과 미숙은 침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정석은 양복을 벗고 파자마로 갈아입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떻게 생각해? 서아라는 아이. 정석이 물었다. 미숙은 화장대 앞에서 귀걸이를 벗으며 생각에 잠겼다. 지호가 정말 좋아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서아도 착한 아이 같아. 정석은 침대 끝에 걸터 앉으며 고개를 저었다. 미숙아, 나 그 아이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직감이 그래. 여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긴장하고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정석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40년 넘게 사업하면서 사람 보는 눈이 있어. 무언가 진실되지 않은 게 느껴져. 서아가 중학교 이야기할 때 눈빛이 흔들렸어. 부모님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미숙은 남편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설마 그 정도로. 미숙아, 기억나? 내가 처음 하청업체와 계약할 때 그 사장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말했는지. 하지만 난 그의 눈을 보고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 결국 그 회사는 부도가 났지. 내 직감이 우리를 파산으로부터 구한 거야. 미숙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그래요. 당신 직감은 항상 정확했으니까. 그런데 지호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요. 나도 그게 걱정이야. 하지만 진실을 알기 전에 더 깊이 관계가 발전한다면 지호는 더 큰 상처를 받을 거야. 그날 밤 정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서재로 가서 컴퓨터를 켰다. G 글로벌 트레이딩 코퍼레이션을 검색했지만 그런 이름의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서울대 경영학과 동창회 페이지도 확인했지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아가 졸업했다고 주장한 연도 사이에 윤서아라는 이름은 없었다. 뭔가 잘못됐어. 정석은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정석은 일찍 회사로 향했다. 그의 사무실에는 이미 오랜 친구이자 비서인 김영철이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일찍 오셨네요. 영철이 정석에게 커피를 건넸다. 영철아, 내 도움이 필요해. 정석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석은 영철에게 지호의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그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영철아, 이 여자에 대해 좀 알아봐야겠어. 내가 아들 결혼에 간섭하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아. 특히 그녀의 학력과 직장, 그리고 가족관계를 확인해줘. 영철은 충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저도 어제 지호 씨가 보여준 사진을 봤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여자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더군요. 제가 조용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날부터 영철은 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전직 형사 출신인 그의 친구를 통해 서아의 주민등록등본, 학력정보, 직장 이력 등을 확인했다. 또한 그는 서아의 SNS 활동과 과거 행적을 추적했다. 정석은 매일 아들에게 연락해 서아와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은근히 물어보았다. 지호는 다음 주말에 서아와 함께 양평별장에 방문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석은 그때까지 조사를 마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영철이 정석의 사무실에 조심스럽게 노크했다. 들어오게. 정석이 말했다. 영철은 두꺼운 파일을 들고 들어왔다. 그의 표정이 무거웠다. 회장님,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정석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앉게, 영철아. 무슨 내용인가? 영철이 파일을 펼치며 말했다. 회장님, 윤서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우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부산의 한 전문대를 중퇴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말한 무역회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최근까지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빙 일을 했다가 최근에 퇴사했습니다. 정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부모님은? 아버지는 실제로 돌아가셨지만 중소기업 사장이 아니라 부산의 한 작은 생선가게 주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독일이 아니라 부산 인근 요양원에 계십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다고 합니다. 정석은
책상을 손으로 꽉 쥐었다. 그게 다인가? 영철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서아 씨가 이전에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 사진들을 보세요. 파일에는 서아가 여러 부유한 남성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영철이 설명했다. 이 남자는 현대그룹 계열사 이사의 아들이고 이 사람은 SK그룹 임원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삼성물산 부사장의 아들이고요. 모두 서아와 진지한 관계였다가 갑자기 헤어졌습니다. 모두 재벌가 자제들이군. 정석이 중얼거렸다. 영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가 한 장의 신문기사를 꺼냈다. 이 최준혁 씨라는 분은 서아와 약혼까지 했다가 갑자기 파혼했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었고 현재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석은 충격에 빠져 의자에 깊이 기대었다. 왜 자살처럼 자신의 아들을 파멸시키려는 여자를 만나게 된 걸까?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철이 물었다. 정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단력 있는 표정으로 일어섰다.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서아가 자주 가는 장소가 있나? 네, 강남의 별빛 카페입니다. 그녀가 친구들과 자주 만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다음 날 정석은 자신의 사무실 옷장에서 오래된 여행 가방을 꺼냈다. 이 가방은 그가 태백 탄광촌 출신으로 서울에 올라와 처음 건설업에 뛰어들었을 때부터 간직해온 것이었다. 회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영철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석은 가방을 열며 미소 지었다. 영철아, 세상에는 직접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는 일들이 있어. 내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정석은 가방에서 낡은 작업복과 모자를 꺼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도시락 배달 가방을 찾아냈다. 빗발엔 행복 도시락이라는 로고가 새겨진 큰 배달 가방이었다. 이거 혹시? 영철의 눈이 커졌다. 그래, 내가 첫 건설 현장을 시작했을 때 현장 인부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던 회사였지. 지금은 없어졌을 거야. 하지만 이 가방은 내 첫 사업 성공의 증거로 간직해왔어. 정석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얼굴에 약간의 분장을 했다. 그는 주름을 더 깊게 만들고 피부톤을 어둡게 했다. 마지막으로 백발에 약간의 검은 염색약을 발라 지저분하게 만들고 낡은 모자를 깊이 눌렀었다. 어때? 누가 보면 평생 도시락 배달만 한 사람처럼 보이나? 정석이 물었다. 영철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직원들도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이제 준비물이 필요해. 정석이 말했다. 영철은 이미 준비해둔 것들을 내밀었다. 실제 도시락 회사에서 주문한 10개의 도시락이 담긴 상자와 영수증이었다. 별빛 카페 근처 사무실들에 배달해야 할 도시락입니다. 이 영수증에 다 적혀 있어요. 마지막 배달지가 카페 바로 옆 건물이고 시간은 서아 씨가 카페에 오는 시간과 일치합니다. 정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영철이야. 항상 완벽하게 준비하는군. 정석은 도시락 배달 가방을 어깨에 메고 사무실을 나섰다. 평소라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던 그였지만 오늘은 영철이 준비한 낡은 오토바이를 이용했다. 그는 건설회사 회장실을 나와 직원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비상계단으로 내려갔다. 주차장에 도착한 정석은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20년 넘게 오토바이를 타지 않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엔진 소리가 울리자 그는 잠시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조심하세요, 회장님. 영철이 진심 어린 걱정을 담아 말했다. 정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오토바이를 출발시켰다. 강남 거리를 달리는 동안 그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했다. 누가 성실건설의 회장이 아들의 연인을 감시하기 위해 도시락 배달원으로 변장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별빛 카페 근처에 도착한 정석은 영수증에 적힌 주소대로 도시락을 배달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무실, 두 번째 사무실.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노인 배달원으로만 보았다. 바쁜 직장인들은 도시락을 받고 대충 인사를 하거나 때로는 인사도 없이 문을 닫았다. 역시 서비스업은 고되구만. 정석은 중얼거렸다. 그는 평생 자신의 건설 현장 직원들을 존중해왔지만 오늘 이 경험을 통해 서비스 노동자들의 힘든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마지막 도시락 한 개를 들고 정석은 별빛 카페 옆 건물로 향했다. 그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사무실로 향하던 중 카페 쪽에서 눈에 익은 얼굴이 보였다. 윤서아였다. 그녀는 세련된 트렌치코트를 입고 친구로 보이는 여성과 함께 카페로 들어가고 있었다. 정석은 재빨리 마지막 도시락을 배달하고 빈 배달 가방을 어깨에 맨 채 카페로 향했다. 문을 열자 향긋한 커피 향이 그를 맞이했다. 카페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기요, 손님. 정석은 목소리를 살짝 떨리게 하며 말했다. 배달 끝나고 좀 쉬어가도 될까요? 오래 앉아있진 않을게요. 아메리카노 한 잔만 주세요. 직원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주문을 받았다. 정석은 조심스럽게 서아와 그녀의 친구가 앉은 테이블 근처의 자리로 향했다. 그는 도시락 배달 가방을 옆에 두고 핸드폰을 보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다. 여기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직원이 커피를 가져왔다. 고맙소. 정석은 허리를 약간 구부리고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받았다. 그는 커피를 마시는 척하며 서아와 친구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서아야, 정말 대단하다. 이번엔 성실건설 후계자라며 어떻게 그런 사람들만 찾아내는 거야? 서아의 친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정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쉿, 조용히 해. 이번엔 진짜야. 결혼만 하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시부모는 촌스러워서 내가 좀 꾸며낸 이야기도 다 믿더라고. 서아의 말에 정석의 가슴이 아팠다. 그의 아들이 이런 여자에게 속고 있다니.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천천히 모자를 벗고 도시락 배달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이제 그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나이든 배달원의 것이 아니었다. 위엄과 결단력이 담긴 걸음으로 두 여성의 테이블로 다가섰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윤서아 씨 맞으신가요? 정석이 이제는 자신의 본래 목소리로 물었다. 서아는 놀란 표정으로 노인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그 배달원의 진짜 정체를 알아차렸다. 네? 어떻게? 아버님? 제가 박정석입니다. 지호 아버지요. 서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녀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다. 카페 안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모였다. 도시락 배달을 하다 우연히 들었습니다. 우리 지호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했는데 당신에겐 그저 편하게 살 수단이었군요. 서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녀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다. 카페 안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모였다. 아버님, 이건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서아가 당황하며 말했다. 서아의 친구는 서둘러 가방을 집어들고 자리를 떴다. 나 먼저 가볼게. 그녀는 황급히 카페를 빠져나갔다. 정석은 서아의 앞에 앉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설명할 것 없습니다. 우리 지호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했는데 당신에겐 그저 편하게 살 수단이었군요. 서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다. 아버님, 제발, 저도 지호 오빠를 좋아해요. 진심이에요. 정석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의 진짜 이름이 윤서아인지도 의심스럽군요. 당신이 서울대를 나오지 않았다는 것, 무역회사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가 독일이 아닌 부산 요양원에 계시다는 것까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서아의 얼굴이 공포로 가득 찼다. 어떻게? 내일 지호에게 직접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호에게 오늘 들은 모든 이야기와 조사한 내용을 전할 겁니다. 정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실망과 연민이 깃들어 있었다. 당신의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내 아들의 인생은요. 서아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다. 정석은 카페를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아들에게 이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했다. 지호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다. 지금 아프더라도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알게 된 게 다행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다음 날 서아는 지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고 지호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석은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지호야, 사람을 보는 눈은 경험에서 나온다. 네가 상처받은 것이 아버지로서 가슴 아프지만 이번 일이 너에게 중요한 경험이 될 거야. 몇 달 후 지호는 천천히 상처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이 평생 속았을 거예요. 미수가, 내가 태백 탄광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사람의 진심을 볼 줄 알았기 때문이야. 그게 내가 우리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일지도 모르겠어.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맑은 가을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정석의 눈에는 이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눈을 멀게 하지만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결국 진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법이지. 그날 밤 정석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미숙이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미숙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정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몸을 묻었다. 모든 게 사실이었어. 서아는 우리 지호를 이용하려 했던 거야. 정석은 미숙에게 카페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서아의 거짓말, 그녀의 과거 행적, 그리고 지호를 이용해 성실건설의 재산을 노렸던 계획까지.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리 지호가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알아. 하지만 진실은 언젠간 드러나기 마련이야. 지금 아프더라도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알게 된 게 다행이야. 그들은 밤새 어떻게 지호에게 이 사실을 전할지 고민했다. 결국 서아에게 하루 시간을 주기로 했다. 그녀가 스스로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정석이 직접 알리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좀 뵙고 싶은데. 1시간 후 지호는 부모님의 집을 찾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밤새 운 흔적이 역력했다. 지호야, 무슨 일이니? 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다. 지호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서아가 모든 걸 말했어요. 서울대도 직장도 모든 게 거짓말이었대요. 미숙이 아들 옆에 앉아 그의 등을 쓰다듬었다. 많이 힘들겠구나. 지호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 정석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난 네가 행복하길 바랐다. 그래서 서아를 의심스러워하는 내 직감을 무시하고 싶었어. 하지만 정석은 서아에 대한 조사 과정과 카페에서 그녀의 진심을 들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정말 서아를 사랑했어요.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죠? 정석은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어깨를 잡았다. 지호야, 사람을 보는 눈은 경험에서 나온다. 네가 상처받은 것이 아버지로서 가슴 아프지만 이번 일이 너에게 중요한 경험이 될 거야. 하지만 저는 어떻게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게 거짓이었는데. 시간이 필요해. 모두가 서와 같은 사람은 아니야.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더 많단다. 그날 밤 지호는 부모님 집에서 묵었다. 미숙은 아들이 좋아하던 어린 시절 음식들을 정성스레 준비했고, 정석은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소주 한 잔을 기울였다. 가족의 따뜻함 속에서 지호는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정석은 지호를 회사로 데려갔다. 잠시 환경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진행 중인 강원도 프로젝트가 있는데 네가 좀 맡아볼래? 지호는 고맙게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다음 주부터 강원도 태백에서 새로운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아버지가 처음 시작했던 그 땅에서 지호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몇 주 후 영철이 정석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윤서아가 부산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더 가까이서 돌보기 위해서라네요. 정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어. 그녀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지. 회장님은 너무 너그러우십니다. 그녀가 지호 씨에게 했던 일을 생각하면. 정석이 미소 지었다. 영철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야. 서아가 이제라도 바른 길을 찾길 바란다. 3달 후, 강원도 태백의 건설 현장. 지호는 안전모를 쓰고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리조트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상처보다는 새로운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지호의 전화기가 울렸다. 아버지였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지호야, 일은 잘 진행되고 있니? 네,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 중이에요. 이번 주말에 서울에 올라갈게요. 그래, 어머니가 많이 기다리고 계시네. 그런데 새로운 마케팅 담당자를 소개받았는데 꽤 인상적인 친구더라. 이번 주말에 같이 저녁이라도 먹으면 어떨까? 지호는 잠시 침묵했다. 아버지, 또 소개팅인가요? 정석이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야, 진짜 마케팅 이야기를 하려는 거야. 하지만 그 친구가 여자라는 건 사실이지. 지호도 웃음을 참지 못했다. 알겠어요, 아버지. 그럼 주말에 뵐게요. 전화를 끊은 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봄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아픔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에서 정석과 미숙은 아파트 발코니에 나란히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미숙의 손이 정석의 손을 포개었다. 여보,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이 평생 속았을 거예요. 정석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미숙아, 내가 태백 탄광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사람의 진심을 볼 줄 알았기 때문이야. 그게 내가 우리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일지도 모르겠어. 미숙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지호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요즘은 전화할 때 웃음소리도 들리고. 그래, 우리 아들은 강해. 이번 일로 더 단단해질 거야. 그런데 이번 주말에 소개하려는 그 마케팅 담당자,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요? 정석이 미소 지었다. 내 직감으로는 괜찮아 보여. 하지만 이번엔 지호가 스스로 판단하게 하자. 그게 우리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야.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맑은 가을 하늘이 드러났다. 석양의 붉은 빛이 서울의 빌딩들을 물들이고 있었다. 정석의 눈에는 이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사랑은 때로 눈을 멀게 하지만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결국 진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법이지. 미숙은 정석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그들은 말없이 서울의 저녁 풍경을 바라보았다. 앞으로도 풀어나가야 할 인생의 문제들은 많겠지만 오늘만큼은 이 평화로운 순간을 즐기고 싶었다. 아들이 겪은 시련을 통해 그들 가족은 더 단단해졌다. 그리고 정석은 자신의 삶의 지혜가 아들에게도 조금씩 전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석양이 완전히 저물고 서울의 밤이 찾아왔다.
하지만 정석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빛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세상의 겉모습과 진실 사이에는 항상 간극이 존재합니다. 사랑이 눈을 멀게 할 때 진정한 지혜는 그 너머의 진실을 볼 수 있는 용기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한정우 회장이 아들을 위해 구두 닦기로 변장했던 그 마음,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불편한 진실을 알려준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의 본심을 알게 되어 실망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힘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하루가 진실된 마음으로 가득 찬 따뜻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